팬 여러분, 9구도 단통으로 때릴 수 있어야 경마 이길 때 크게 이깁니다. 앞으로 신성과 함께 가봅시다. 화이팅! 최고의 혈통 전문가 박남규만이 볼 수 있는 색다르고 다양한 혈통과 정보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마 어렵습니다. 하지만 끊을 수 없다면 저 김태훈이 최대한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네, 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실전 배팅 유시의 신승훈입니다. 자, 오늘은 9월 11일이죠. 9월 11일 부산 금요경마 또 제주 여차 4개 경주 연속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루 총 15개 경주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자, 오늘도 혈통 전문가 박남규 위원님 모시고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번 주 편성도 좀 고만고만하네요. 예, 만만치는 않은데 아주 큰 배당은 안 나올 것 같아요 느낌에.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배당 흐름은 또 아닐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좀 중저 쪽에 좀 기조가 네.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지난주 또 신마 경주가 좀 여러 차례 있었는데 고배당 쪽 아쉬움이 남았죠. 아쉬움이 좀 있었죠. 대은 참 기가 막히게 받는 말도 많았고 했는데 마지막 순간에 좀 버티지 못해가지고 또 고배당이 날라갔습니다만 이번 경주도 이 신마들이 많이 나와요. 나오죠 아무래도. 당분간 신마들은 계속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1경주하고 또 이제 9경주가 이게 신의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 역시 또 박남규 위원이 또 이런 경주를 빼고 갈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승부 경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신마 경주에서는 박남규 위원이 한번 걸리면 고배당으로 아주 아작을 내버리기 때문에 많은 좀 기대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지난주 경장에서는 또 적중이 여러 차례 나왔던 한 주가 아니냐 싶습니다. 특히 제주 1경주 4.4배짜리 단통으로 일단은 때려드렸고요. 그 이후로 부산 2경주에서 8.6배짜리 단통이었고 부산 5경주 3배짜리 단통, 부산 6, 7, 8, 9까지 8.2배, 10.4배 이렇게 단통으로 신승훈이가 제대로 한번 때려드려가지고 좀 짭짤했었고요. 또 토요 경마에도 제주 3경주 14.9배짜리 단통 승부로 또 제대로 또 적중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인류교차 부산 6경주가 본방송을 통해서 공지해드린 승부경주였죠. 역시 6.2배짜리 한방 승부 적중이 나와주면서 많은 분들이 저와 함께 하신 많은 분들이 좀 짭짤한 한 주가 아니었냐 싶습니다. 이번 주도 최대한 압축된 마번으로 승부가 들어갈 겁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고요. 이번 주 또 제주경마 편성도 굉장히 또 중배당, 고배당 쪽에 포커스가 맞춰있기 때문에 이어지는 신승훈의 제주 단독 방송도 많은 참고가 되시길 부탁을 드리겠고요. 자, 오늘 또 역시 11개의 경주가 준비되어 있는데 역시 오늘 또 앞서 미리 공개해드린 대로 박남규 위원의 승부 경주는 1경주, 9경주죠. 네. 신마 승부 많이 기대해드리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7경주하고 마지막 11경주 개인적인 관리마 나오기 때문에 제대로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참고를 부탁드리면서 자, 1경주 오늘 처음 맞이하는 박남규 위원의 추천 승부가 되겠습니다. 1경주는 일단은 2번에 스마트 젠틀맨 중심으로 배당은 돌아갑니다. 5번에 라운블루, 6번에 환희별 이런 말들이 좀 잡히는데 좀 거품이 있어 보이는데요. 그렇죠. 일단은 2번마 스마트 젠틀맨은 이 편성에서는 어쩔 수 없죠. 안쪽 2번 게이트에서 단독 선행이 유력시되고 있고 또한 경주거리가 지난번 데뷔전 1200이었는데 1000m로 줄어들었다는 점도 좀 유리하기 때문에 인정을 하고 가요. 근데 문제는 대끼리 준대끼리를 팔리고 있는 마필들을 못 믿는 그런 에이스죠. 라운블루나 금프 판타지가 그렇게 환희의 별이 크게 더 보여줄 수 있는 걸음의 여력이 이렇게 많지는 않은 그런 마필이에요. 따라서 이번 경주 역시 전력이 노출이 안 된 마필을 노리고 가는데 스마트 젠틀맨의 충마가 나와 있기 때문에 역시 주력은 역시 한 방으로 이번 경주 역시 노리고 들어가는 추천 경주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스마트 젠틀맨이야 어차피 지난번에 아쉽게 등 나가서 잡혔습니다만 그래도 좀 끈겨 있는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5번에 라운블루하고 9번에 환희별을 못 믿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환희별은 이번 경우 외곽이기 때문에 선행 자체도 좀 어려운 상황이죠. 그리고 환희별
저희 두 사람이 가장 싫어하는 혈통이 다이스 댄스라고 우리는 뭐 나오면 무조건 뺍니다 그냥. 인기만으로 팔리면 고맙죠 대신에. 그리고 라운블루도 지난번에 1번 게이트에서 야 그 정도면 거의 다 아니겠어요? 그 라운블루는 제가 지금 데뷔 전에도 좀 약하게 말씀을 드렸던 그런 혈통이죠. 혈통적으로 그 모마조 서든 잼스가 혈통이 괜찮아서 뭐 관심을 가졌었는데 배합도 영 아니에요. 이거 니어필리는 배합도 그렇고 힘도 굉장히 늦게 차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런 마필들은 뭐 입상하려면 한 서너 번 정도 뛰어야지 입상이 가능할까 싶은데 뭐 이런 말들이 인기 말하면 뭐 벤텍에 찬스지 않나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 말 그 1번 게이트 최적 전개했는데 마지막에 단식 인기 9위마인 에이스맨에게 5만 신처럼 밟혀버리더라고요. 아직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래서 5번, 9번을 빼고 2번을 중심으로 한 방 들어간다면 좀 짭짤한 승부가 기대되겠죠. 박남기위원의 추천 기대해 주시고. 자, 이경주 국산 육군은 1200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일단 액면 배당은 3번의 V맨을 중심으로 1번의 끝판 부스트가 좀 잡혀 있고요. 뭐 4번의 백만돌이, 9번의 반지의 제왕 같은 도 눈길을 끌고 있는데 자, 어떻게 될까요? 관심만은 역시 외곽이 9번 반지의 제왕입니다. 뭐 혈통적 기대치가 정말 높은 그런 마필이고 1200이라는 경주거리도 나쁘지 않아요. 뭐 스피드도 있고 뚝심도 가지고 있는 마필이고 또 이번 경주가 편성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또렷한 선행마가 없다는 점에서는 반지의 제왕이 외곽에서 선행까지도 모색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반지의 제왕의 선전이 좀 유력시되고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맞습니다. 보이면 뭐 지난번에 안쪽을 좀 째는 모습 보니까 시점 뭐 1200 좀 실전을 좀 거쳐가니까 좀 그림이 좀 더 많이 그렇죠. 나오는 느낌이에요. 네, 그렇죠. 근데 문제는 이번에 이제 처음 데뷔전을 치르고 있는 일본의 끝판 부스터. 이것도 지금 댓글로 팔릴 텐데 좀 거품이 있지 않을까 하는 느낌도 살짝 그렇죠. 있습니다. 스피드는 조금 있는 혈통이에요. 근데 뭐 발전의 여지가 이렇게 높지 않은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뭐 선행을 갈 수는 있겠지만 1200이라는 경주거리를 감안해 본다면 역시 또 좀 부담이 되고 일단 반지의 제왕의 선행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끝판 부스터는 좀 거품기가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이 반지의 제왕 혈통이 분마가 액톤파크고 외주보가 이제 브로큰 바우라고 굉장히 좀 힘 있는 그런 말들이라서 좀 제가 좀 힘이 좀 느끼자 좀 스피드가 좀 떨어지지 않을까 했는데 의외로 주인검사에서 발주가 좋았죠. 스피드 나오더라고요. 네. 이런 말들은 좀 나중에는 좀 대응만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선행 가면 뭐 쉽게 정말 쌍다리 오는 거고 제가 볼 때는 뭐 아까 말씀대로도 혈통적인 측면에서 장거리 혈통이기 때문에 따라가더라도 문제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1200이라는 점이 그런 점에서는 더 유리하다고 봐야죠. 그쵸. 일단 데뷔전 1000m보다는 1200이 더 임자필이 오히려 더 낫지 않겠느냐 하는 느낌도 있네요. 어쨌든 그래서 뭐 3번을 중심으로 하면 1번, 4번, 9번 이런 말들이 이제 팔릴 텐데 다른 말들은 크게 이제 눈길을 끄는 말은 없고요. 9번은 이제 반지의 제왕 요거는 좀 체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당일에 이거 요거는 앞으로도 설령 이번 라운드에 입상 실패를 하더라도 좀 꾸준히 관리를 하시면은 나중에 아주 좋은 결과를 선물해 주지 않을까 생각이 있습니다. 체크해 주시고요. 자, 3경주 들어갑니다. 국산 육군에 1300으로 나와 있는데 이번 주 3경주는 이 마리수는 7마리인데 레이스가 장난이 아닙니다. 5마리가 팔리는데 다 비슷비슷해요. 3번 최강투원, 뭐 6번의 싱원, 그리고 뭐 4번의 국색도 팔리고요. 또 5번의 마엑슬란트, 7번의 우성춘지 골고루 나와 있는데요. 자,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전형적인 기복마필 간의 대결이죠. 그래서 충마가 없는 그런 레이스고 경전에 1300이라는 것도 좀 절묘한 느낌이 들어요. 따라서 저는 5번은 마엑슬런트가 뭐 모처럼 조경도를 끌어올려놓고 나갔고 이번 경주 특징이 역시 선행마가 없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말들이 다 느려 터진 그런 마필들이기 때문에 5번 마엑슬런트가 뭐 저는 충분히 독된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물론 7번마 우승천지도 예전에 뭐 스피드 선행을 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문제는 최근에 계속 발주가 늦고 늦발까지 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오히려 마엑슬런트의 단독 선행은 그만큼은 상당한 메리트를 가지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또 이 선행도 액면 선행이 없다고 봐야 그렇죠. 없다고 봐야죠. 선행 후보는 많아요. 아까 이제 박명기 언급됐던 5번의 마엑슬란트하고 3번의 최강투원도 한 차례 선행 나간 적이 있고 6번의 싱윈도
최근 들어서 좀 선행을 치고 나가는 그런 조건인데 아마 지금 그 신윈의 지금 기승 기수가 문중원에서 이제 김동연 기수로 안정이 좀 교체가 되는데 아마 이만 마방에서는 강력한 선행 승부의지가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나머지 말들은 뭐 큰 특징이 없네요. 없어요. 5번에 마 엑셀런트하고요. 6번에 싱윈 두 마리 좀 관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상경주 이런 레이스는 그렇게 강하게 푸는 레이스는 아닌 것 같습니다. 참고해주시고요. 자, 4경주 국산 족준의 1400 별정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번 경주는 8번의 페이 어텐션 요 이제 중심으로 6번에 뭐 매직 블레이드와 1번의 액톤 타이가 좀 잡히는 편인데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번 경주도 살짝 의외로 까다로운 레이스예요. 출전 두수는 많지 않은데 문제는 8번 페이 어텐션이에요. 페이 어텐션이 지난번에 선행을 가서 근본 부풍에 4마신 졌던 그런 마필인데 이번 경주도 선행을 가면 모르겠습니다만 이번 경주는 5번 미래스타가 먼저 치가 나갈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페이 어텐션이 편하게 선행을 가냐가 문제예요. 왜냐하면 이 페이 어텐션은 지난번에 편성이 워낙 약하고 선행 가능성이 정말 높았기 때문에 뭐 저도 인정을 했습니다만 이게 거리가 그렇게 길게 안 나오는 마필이에요. 1400도 간들간들하기 때문에 이게 편하게 선행을 못 가는 순간에는 페이 어텐션도 이거 장담 못하는 마필입니다. 따라서 배팅의 축은 역시 그래도 6번 매직 블레이드가 안정적인 마필이죠. 앞으로 보여줄 걸음의 여력도 뭐 상당히 많은 마필이고 장래성이 촉망되기 때문에 매직 블레이드를 놓고 공략을 해야 되는 에이스다 이렇게 보이십니다. 맞습니다. 일단 페이언테이션이 대결을 가려면 뭐 아까 이제 5번에 미래스타도 언급되어 있습니다만 6번도 굉장히 스타트가 되는 말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네, 핀승에서 그렇죠. 이 두 마리를 먼저 제끼고 수월하게 나가야 되는데 과연 그런 전개 그림이 그려지겠냐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행 실패하는 순간에는 이거는 좀 약간은 결과 안 좋을 수도 있겠는데요. 있죠. 네. 그래서 어부질이 추임하는 일본 액턴 타이거예요. 진짜 이거는 뭐 능력은 다 나오는 그런 마필인데 앞선이 치열하면은 마지막 한 발은 일본의 액턴 타이거도 가능하다는 거 체크해 주시고 선행마 중에서는 인기마로 팔리는 8번보다는 5번의 미래스타나 6번의 매직 블레이드에게 오히려 초점을 맞추어 주신다면 좀 더 큰 배당 먹는 찬스 아닐까 생각이 있습니다. 체크를 부탁드리고요. 자, 오경주도 난전이 예고되어 있는 게임이 되겠습니다. 국산 5군의 1400 핸디캡인데 이번 경주가 뭐 이거는 뭐 12번의 CF 시타가 이제 그 와중에 좀 많이 좀 잡혀 있습니다만 뭐 1번의 누리불패라든지 5번의 드림라인, 11번의 은하, 뭐 13번의 테일리스 골고 나와 있는데 싹 다 불안한데요. 그렇죠. 뭐 하나같이 정말 약점이 없는 마필이 없어요. 다 불안하고 뭐 인기 마필인 뭐 드림라인이라는 마필도 1400이라는 경주거리는 1200보다 훨씬 더 불리하죠. 따라서 편성은 물론 약한 편성인 건 맞아요. 그렇지만 1400이라는 경주 거리를 감안해 본다면 드림라인도 장담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9번마 아리까리가 이게 뭐 늘어난 경주거리가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그런 마필입니다. 선입권에서 체력의 전개도 가능하고 또 이제 이번에 조교하는 거 보니까 그 불어났던 마체중도 많이 빠진 걸로 알고 있어요. 따라서 뭐 그 정도 전력이라면 아리까리도 충분히 선입권에서 버텨낼 수 있는 보병이지 않나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또 이 경주 거리가 또 1400이기 때문에 좀 인기마 중에서는 짧은 말도 많이 있는 것 같고요. 이게 좀 거품이 상당히 많이 있지 않겠냐 그런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5번에 드림라인도 지난번에 대길로 팔렸는데 의외로 뭐 그러면 안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왜냐면 지난 7월달에 1400이 나왔을 때는 뭐 거리 짧아서 신경도 안 썼고 지난번에 1200이어서 좀 관심을 가져봤습니다만 1200에서도 그 정도의 전력이라면 1400에서는 더 걸으면 안 나온다고 봐야죠. 12번에 이제 CF 스타도 이것도 참 뭔가 좀 하여튼 그렇죠. 이렇게 하자가 많습니다. 어차피 뭐 초반 선행은 아마 1번 게이트에서 누리불패가 먼저 좀 치고 나가면서 앞서는 주도할 마피는 그래도 뭐 1번 누리불패 아니면은 9번 아리까리 두 마리가 나가서 둘 중에 두 마리가 동시에 버티든 아니면 한 마리가 살아남던 이런 견지로 간다면 좀 배당은 좀 짭짤하지 않을까 느낌이 있는데 왜냐하면 이 지금 따라오는 추임말들이 그림이 일단은 뭐 폭발적인 말들 없기 때문에 앞선 두 마리 1번하고 9번 좀 체크를 조심스럽게 필요한 경주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6경주 국산 5군에 1200으로 준비되어 있고요. 핸디캡입니다. 6경주는 5번에 워리어 킹이 강력하게 인기만으로 좀 잡혀 있고 12번에 시슨 포착 내지는
뭐 11번에 메릴린 뉴스 이런 말들이 좀 잡혀 있고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은 뭐 이번 경주도 난타전이라 봐야죠. 어쨌든 오버 워리어킹은 줄어든 경주거리 혜택을 좀 보는 마필이에요. 따라서 최근에 좀 아쉬움을 연속해서 남기고 있지만 1200이라면 뭐 경쟁력은 충분하지 않나 기대가 되고 있고, 복병은 역시 구막 훈련이죠. 모처럼 정말 조기강도를 끌어올리면서 능력 기수인 김용군 기수까지 기승했고, 이게 은근히 좀 앞선이 좀 지저분해요. 뭐 워리어킹도 그렇고 바다영웅, 메들린 뉴스, 마첩 이런 마필들이 이제 앞선을 장악할 텐데 그렇게 뭐 시원시원한 맛이 없는 그런 마필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선의권에서 움직이는 쿨런이 뭐 정기적인 메리트도 좀 안고 있지 않나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5분 안고 해야 될 것 같아요. 5분 안고 이게 함부로 버릴 인기만 같지는 않습니다. 지난번에 비록 선행 나가서 좀 선행 경합으로 들만 잡히긴 했는데, 뭐 1200 조건에서는 지난 6월달 1400에서 선행을 보내줘 따라가도 그렇죠. 어땠던 그런 마필이거든요. 이게 너무 이제 물이 안 나가도 돼요. 힘만 안배가 되면 뭐 1200 조건이면 더 좋으면 좋을지 불리할 이유가 없는 것 같고, 나머지 말들이 좀 딜딜합니다. 네. 심의 시선 포착도 지난번에 인기만으로 팔리고 꼴찌한 그런 말인데 안 간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렇죠. 시선포착도 그렇게 센 말은 아니에요. 데뷔전에서 이제 우승을 거머쥐었기 때문에 뭐 그 데뷔전의 어떤 그 기억 때문에 많은 팔립니다만, 데뷔전 편도 사실 그렇게 액면적으로 보면 강한 편성이 아니었다는 점을 감안해야죠. 따라서 시선포착은 지난번에 꼴찌를 하는 모습을 봤을 때는 이번 경기는 그냥 지켜보는 게 맞다 이렇게 보이십니다. 참고로 레이디 알파는 이번에 이제 그 2달 반 정도의 공백이 있는 그런 마필인데, 이게 뭐 지난번에 독특한 옷 시원하게 들어와가지고 좀 어느 정도 인기는 좀 끌겠습니다만은 너무 또 체중이 좀 작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이제 당일 마체중을 좀 체크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오히려 지난번에 외곽을 타면서 그림이 더 많이 나왔던 말 중에 하나가 14번의 글로벌 강호인데, 이 말도 뭐 원쿨캣이기 때문에 자막이기 때문에 뭐 1300보다는 1200이 좀 더 낫지 않나 느낌이 있거든요. 요 두 마리는 체크를 좀 부탁드릴게요. 어쨌든 5번을 중심으로 가시되 숨어있는 복병은 9번의 쿨런, 14번의 글로벌 강호까지 거론을 제대로 해드리겠고요. 자, 7경주 국산 4군의 1001 핸디캡입니다. 요거는 신성훈이 오늘 첫 번째 승부로 들어가는 게임으로 미리 공지를 드린 게임이죠. 자, 이번 경주는 7번의 베스트 퍼포머 중심으로 11번의 플라멩코라든지 뭐 12번의 부경대로 13번의 월드게임 골고루 좀 잡혀 있습니다만, 이것도 만만한 게임 같지는 않습니다. 정말 난타전이죠. 사실 뭐 7번 베스트 퍼머가 그 액면적으로는 가장 나아 보이긴 합니다만, 이번 경기가 이제 점프 출전이에요. 물론 그래서 이제 4kg의 부담 중량을 빼주긴 했는데, 문제는 이제 베스트 퍼머가 과연 선행을 갈 수 있느냐는 게 더 중요하죠. 이번 경기 선행이 쉽지 않아요. 액면적으로는 선행이 가능합니다만, 뭐 안쪽에 있는 기습적으로 선행을 갈 수 있는 마필들이 조금 있죠. 따라서 이 베스트 퍼포머도 장담을 못한다 이렇게 보여지고, 부경대로는 1200으로 줄어든 경주거리가 유리하죠. 지난번 1600에 뛰었고 1200으로 내려왔다면 뭐 부경대로는 그래도 같은 인기 마필이지만 역시 좀 더 낫지 않나 보여지고, 보병들이 의도에는 은근히 많은데, 저는 이 6분말 레전드 위너가 최근에 너무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1200으로 내려온 조건이라면 선의권에서 체력의 전개도 가능하고, 단거리에서는 레전드 위너를 전혀 무시하지 못한다. 물론 이제 전에 1500에서도 입상을 했던 마필이긴 합니다만, 1200이라면 레전드 위너의 뭐 고배당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하여튼 뭐 지금 강축은 없습니다. 점핑 출전하고 나오는 지금 베스트 퍼포머도 지난번 경주에서는 뭐 좋은 모습이었습니다만, 왠지 이게 지금 7번 게이트 바깥쪽으로 인기 말들이 잡혀 있는데, 한 마리 들어올 마피는 7번 게이트 안쪽에 뭐가 지금 냄새가 나고 있어요. 그 중에 또 운 좋게 제 레이더망에 걸린 또 꾸준히 관리하고 있는 그런 복병만 한 마리 있기 때문에 능력에 비해서는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 그거를 중심으로 간다면 아주 좋은 승부 될 것 같아요. 7경주 신성훈이의 승부 경주 많이 기대 부탁드리고요.
자, 8경기 들어갑니다. 혼합 2군의 1000m 레이스인데 여기 또 2군 1000m라는 게 재미있는 승부가 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5번에 유성 파이팅 중심으로 배당 돌아갑니다. 1번에 레이디 윈유를 필두로 뭐 2번에 미라클 킹, 4번에 슈프림 매직, 뭐 9번에 메이드 위너 골고루 나와 있는데 유성 파이팅은 지난번에 선행 보내주고 따라가는데 확실히 1000m 레이스에서는 강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단거리다 보니까 역시 뭐 선행을 고집하지 않고 따라가서 또 좋은 모습을 보여준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이 편성이라면 또 뭐 유성 파이팅 빼기 어렵다 이렇게 보여지고 결국은 유성 파이팅을 인정하다 보면 뭐 막공수를 그렇게 넓혀갈지 못하는 그런 에이스인데 저는 한 마리만 데려가면 무조건 1번만 레디벤 유아예요. 안쪽 게이트에 단독 선행도 가능하고 뭐 선행이 가능 여부를 떠나서 1000m라는 점에서는 레디벤 유아가 뭐 충분히 능력 발휘 해낼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뭐 다른 선행말들 뭐 그 4번에 뭐 슈프림 매직이라든지 뭐 어떤 8번 태권 낭자 이런 말들도 다 선행 가능합니다만 이 한상복 조교사가 이게 이제 김동영 기술을 1번에 레드윈 했단 말이죠. 무조건 선행 나가겠다는 뜻 같은데요. 갈 것 같아요. 경주 그래도 뭐 줄어들었겠다. 김동영이 뭐 붙잡고 추입하는 기술도 아니고 그렇죠. 일단 1번에 레이디 웬유아가 레이스 흐름을 주도해 나갔을 때 과연 잡히느냐 마느냐 이런 뭐 구도 같고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 앞선이 좀 치열한 조건이라면 추입 가능한 말 중에서는 이번에 미라클 킹이죠. 이게 좀 부담도 많이 좀 줄어들었고 경주 거리가 줄어든 조건에서 앞선 무너지면은 바로 지난 뭐 7월 17일처럼 그때 대풍리는 굉장히 좀 셌단 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안쪽에 두 마리 어쨌든 뭐 5번에 유성 파이팅은 좀 빼고 갈 말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인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안쪽에 두 마리를 주목하시라. 1번 레디 벤유아, 2번의 미라클 킹 체크를 부탁드리고요. 자, 구경주가 이제 후반부 경주입니다만 신마 경기로 좀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상당히 좀 짭짤한 레이스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박남기 요인의 승부처고요. 액면 배당은 5번에 밝은 태양 중심으로 1번에 새벽 바다, 2번에 베시스 어쿠킨, 3번에 백도 골고루 잡혀 있는데요. 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여기 이제 혼합 4군 레이스예요. 국산마가 아니고 혼합 4군이어서 변수가 정말 많은 그런 레이스고 일단 이번 경주도 뭐 팔리고 있는 인기 마필들 중에서도 좀 거품기가 있는 인기 마필이 좀 있는 그런 레이스이기 때문에 역시 짭짤한 배당을 노리고 가야 되고 역시 인기도 많이 밀려 있습니다만 앞으로 잠재력도 그렇고 이 편성이라면 충분히 능력 발휘가 가능한 복병이 한도 있는데 인기도 밀려 있기 때문에 그 마필을 중심으로 해서 역시 짭짤한 배당을 노리고 가는 추천주가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이거 지금 그 혼합 경주이기 때문에 이제 그 수입돼서도 이제 그 도입된 말들인데 이 말들의 뭐 부계 쪽 혈통을 보니까 정말 생소한 말들이 많이 보여. 완전히 이제 세대 교체가 되었던 게 아닌가. 이게 뭐 이제 밝은 태양도 디스크릿 캣이라고 이게 포레스트리 이제 계통이 말이 되겠는데 이런 말들이라든지 뭐 좀 처음 혈통들 굉장히 많아요. 라인 오브 데이비드, 뭐 엉클 모드 있고요. 또 뭐 이상한 말들도 많이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가장 중요한 게 혈통 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게 혈통적 메리트로 본다면은 5번에 밝은 태양을 능가하는 그런 말도 있기 때문에 요거 의외로 좀 좋은 승부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뭐 주력 한 방도 가능한 박남기 요인의 신마 승부 구경주가 되겠습니다. 기대를 부탁드리고요. 자, 10경주 들어갑니다. 혼합 4군의 1400 핸디캡으로 나와 있고요. 이번 경주는 7번의 마이블레이드를 중심으로 5번의 샤프게일, 6번의 동방대로 이렇게 좀 잡히는데 이것도 인기 말들이 뭔가 좀 불안한 구석이 있습니다. 그렇죠. 나타전이죠. 이번 경주도 뭐 배당 쪽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레이스예요. 뭐 최고 인기 마필인 마이블레이드가 역시 뭐 조교도 굉장히 잘하고 나와서 더 많은 인기를 끌기는 하겠습니다만 저는 뭐 그렇게 세게 보고 싶지는 않아요. 일단 경주 거리가 1400이라는 것도 상당히 능력 발휘에 좀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고 부담 중량도 역시 3kg가 늘어났다는 점에서는 뭐 마이블레이드도 장담을 못하는 레이스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오히려 8번 천하울림이 이마필은 오히려 이제 늘어난 경주 거리가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고 또 천하울림도 역시 부담 중량은 늘어났지만 선두권에서 레이스를 풀어나간다는 장점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천하울림이 충분히 뭐 선행권에서 버틸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최고 인기 막건의 1번의 마이블레이드는 최근에 1400m 경주를 두 차례 도전했는데 두 번 다
실패를 맛봤던 그런 말이거든요. 좀 역시 피구 센트리라 그런지 좀 거리적인 부담은 있는 것 같아요. 있죠. 네. 이번 경기에서도 또 부중까지 늘어난 조건이기 때문에 과신할 수 없는 것 같고요. 저는 이제 부중이 빠지고 역으로 나오는 이제 5번의 샤프길 같은 마필은 최근에 뭐 4월달, 6월달 레이스 보시면 앞서는 보내주고 따라가도 됐고요. 지난번 경기도 좀 아쉬움이 남았습니다만 이 정도라면은 충분히 이번 라운드에서는 경쟁력 있지 않겠느냐. 저는 인기마 3마리 어차피 7번, 6번, 5번 이렇게 지금 팔리는데 인기마 3마리 중에서는 저는 5번의 샤프 계열을 가장 재밌게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자, 박 의원께서는 8번의 천하올림 참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11경주 오늘의 마지막 경주이자 신승훈이의 승부 경주로 상당히 또 제 개인적 노리는 관리마 승부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자, 액면 배당이 이게 또 지금 12번에 그 겨울왕국 중심으로 배당은 들어갑니다. 4번에 이제 팔마의 선두, 6번에 남도평정, 7번에 또 북풍전자 골고루 나와 있는데 겨울왕국은 그렇다 손 치더라도 나머지 말들은 장담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일단 뭐 이번 경주는 역시 1600이라는 경주거리가 변수로 정말 크게 작용하는 그런 레이스예요. 인기마필에서 거리는 그래도 겨울왕국이 가장 길게 나오기 때문에 겨울왕국은 어쨌든 뭐 데려는 가야 되는 마필, 안고는 가야 되는 마필인데 반면에 이제 뭐 팔마의 선도나 남도평정, 폭풍장사 이런 마필들은 상대적으로 거리가 그렇게 길진 않아요. 따라서 1600이라는 경주거리가 발목을 잡을 수 있는 그런 레이스이기 때문에 변수는 뭐 부평은 제가 볼 땐 두 마필이에요. 안쪽에 이번마 유아힐 레이어스가 이게 승군 전에 경주거리를 1000m를 뛰고 1600으로 급격히 늘리고 나왔습니다만 뭐 단독 선행도 하나 하고 또한 뭐 거리적인 문제도 없기 때문에 의외로 선행을 나서서 버틸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하고 외곽의 13번마 챌린저 드림도 힘이 좋은 그런 마필이죠. 1600이라는 경주거리에 잘 어울리고 뭐 지난번에도 좀 외곽을 돌면서 거리 손실을 많이 받은 마필이기 때문에 이번마 유아힐 레이어스나 13마 챌린저 드림 이 두 마필이 숨어있는 복병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겨울왕국 지난걸 뜨는 거 보니까 지난번 경기에서는 김정근 기수가 사실상 좀 오바를 했습니다. 이게 뭐 굳이 선에 안 나가도 되는데 당시 1번 게이트라는 이점이 너무 좋아서인지 좀 무리를 하면서 그러니까 초장에 선행을 받느라고 너무 오바를 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페이스 오바로 직길이 되면서 잡히고 말았는데 이번엔 좀 단학과 기수가 좀 힘을 안 빼준다면은 뭐 저는 1800보다는 또 1600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그렇죠. 직선이 좀 긴 구간에서 시원시원하게 나올 수 있는 그런 말이기 때문에 12번 안고 가는데 4번, 6번, 7번, 8번은 저는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 경주는 이 말들 외에 복병들 많기 때문에 삼복도 괜찮을 거고요. 복성식도 뭐 주력 한방도 충분히 의미가 있는 게임이기 때문에 11경주 신승훈이 함께하는 승부경주 아마 좋은 승부가 될 겁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리면서 자, 저희들이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 잠시 후 전개되는 신승훈의 제주경마 단독 방송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승훈입니다. 자, 신승훈의 제주 교차 레이스 준비되어 있고 오늘은 제주 경마가 부산 1경주 이후로 바로 진행이 됩니다. 1경주, 3경주, 4경주, 6경주 교차 레이스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자, 바로 뭐 들어가죠. 오늘 지난주는 상당히 또 제주 토요경마에서 3경주 14.9배짜리 단통으로 쌍복으로 일단은 추천드려가지고 제대로 이어드렸고요. 금요경마에서도 주력 한방 승부가 하나 있었는데 이번 주 흐름도 그렇게 큰 배당이 나올 흐름 같지는 않습니다. 면밀히 검토를 해본 결과 따라서 이번 경주도 좀 압축된 주력 막권 승부 이번 주 좀 기대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바로 보실 경주는 1경주 준비되어 있고 1경주는 제주마 3세 이상 700점 이하짜리 레이스가 지금 준비되어 있는데 이번 경주는 지금 보실 말이 지금 8번의 장타력이 이제 단독 선행 이게 공백이 있습니다만 단독 선행에 메리트가 있는 8번의 장타력 중심으로 배당은 돌아가요. 여기 이제 뭐 7번의 우수미측이라든지 10번의 마이질주, 6번의 남수문, 2번의 가위왕선 잡혀 있는데 8번 선행 나가는 순간 이게 7번과 10번은 좀 불리하잖아. 특히 10번은
선행을 뭐 선취이 다 되는 말이긴 한데 그래도 뭐 선행 나가는 조건에서 더 좀 그림이 있는 마필인데 요거는 좀 경주 전개 구도가 가장 불리한 조건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저는 2번에 가리방산 상당히 재밌게 봅니다. 2번에 가리방산하고 또 6번에 남수문이 이제 그 8번이 선행 치고 나갔을 때 바로 그 뒷선에서 전개가 가장 잘 풀릴 수 있는 그런 말이 되겠고 가리방산은 지난번에 좀 전개가 안 좋았죠. 당시 엄지라는 마필에게 레이스가 좀 휘말리면서 고전을 하고 말았는데 어쨌든 뭐 7번 중심 그 8번 중심으로 배당은 뭐 7번, 10번, 6번, 2번 이렇게 뭐 난잡하게 좀 파일 텐데 그 중에서 한번 뭐 복이든 삼복이든 노리고 들어갈 복병 두 마리는 2번의 가리방산과 6번의 남수문 특히 남수문이 조금은 이번 경주에서는 더 강한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이것은 이제 어느 쪽에 한 방을 집중할 것인가. 요거에 이제 선택이 되는 게임이고 2번과 6번을 반드시 노림수로 안고 하신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제주 3경주입니다. 제주마 3세 이상 마로 편성되어 있고 이번 경주는 이 선행마 두 마리가 잡혀 있거든요. 8번의 열매 그리고 10번의 성읍보배. 아마 이제 8번의 선행 나가고 10번에 따라가면서 그대로 게임이 끝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관측이 되고 있는데 문제는 안쪽에서의 취입해서 올라올 말들이 2착을 갖다 대느냐 3착을 대느냐 이것도 좀 충분히 가능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2번에 화이팅과 3번의 매화 4번의 탐나대통 이런 말들이 좀 팔려줄 텐데 취입력에 있어 가지고는 2번의 화이팅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 화이팅은 지난번 경기에서 대길로 팔린 마필인데 당시 7번 게이트에서 곽영남 기수가 레이스를 좀 잘 못 풀어갔어요. 근데 이번에는 안쪽이기 때문에 3번의 매화라든지 4번의 템레 대통령에 비해서는 좀 더 나은 위치에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 여기 8텐의 뭐 대길 승부는 저는 의미가 없다고 보고 싶어요. 이거는 뭐 삼복승을 충분히 공략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도 있고 능력은 솔직히 6번에 무한지대가 빠지는 능력은 아닙니다. 근데 이게 지금 그 어느 정도의 장기 공백이 있기 때문에 고지의 문제인데 요거만 당일에 그 상태 괜찮으면 6번에 무한지대 같은 마필들 삼복으로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지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선명주는 2번, 3번, 4번, 6번 이 중에서 삼복승을 한번 제대로 느껴간다면 의외로 재미있는 승부처가 아닌가 싶습니다. 삼경주는 그런 식으로 일단은 접근을 해 나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자, 금요 4경주입니다. 이번 경주가 이 핸디캡이 문제가 되는 게임인데 제주마 2세 이상 말들인데 특히 이제 아마 그 4번의 번개왕자하고 5번의 불멸의 여신 중에 강력한 인기권 구도가 형성이 될 겁니다. 이게 이제 1번의 뭐 다도회니 6번의 사령관이라 좀 파일 텐데 문제는 그 불멸의 여신이 그 64kg을 달았다는 게 좀 관건입니다. 이 마필이 이제 54에서 직전에는 59.5, 61kg를 좀 달았는데 61kg를 다니까 확실히 말이 좀 부대끼는 느낌이 왔죠. 이번엔 64입니다. 요 부담이 1차적인 문제다. 그리고 선행은 못 갑니다. 이번에 4번의 번개 왕자가 굉장히 발빠른 조건이기 때문에 4번, 5번, 6번. 그래서 이거는 4번, 5번에 솔직히 복승식은 가봐야 먹을 게 없어요. 요거는 3복승이 오히려 더 삼복도 요새는 주력 한 방으로 때리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짭짤한 재미를 지난주도 많이 봤던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분명히. 그래서 1번의 다도회라든지 특히 그 최근에 그 부진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만 3번의 파워가 제가 과거 이마필 입성할 때 고배당으로 추천드려가지고 여러 차례 재미를 봤던 관리마 중에 하나인데 이 파워도 이번 라운드에서는 2차가 솔직히 장난 못해요. 그러나 3차권 한 자리는 좀 능력에 비해서 좀 저평가되어 있지 않겠냐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이유는 5번의 불민의 여신의 64kg이면 어느 정도 한계치의 부담 중량이라면 굳이 복승을 갈 이유가 없다는 얘기죠. 인기만 3작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3복승 노리시면서 뭐 1번이라든지 3번 이런 쪽에 일단 포커스를 맞춘다면 의외로 짭짤한 배당 가능하다는 거 참고를 해주시고
자, 6경주 오늘의 제주 교차 마지막이죠. 한라마 2등급 1600으로 나와 있는데요. 자, 이번 경주는 지금 7번의 금광, 2번의 초성딸, 지난번에 그 특별 레이스에서 입상한 두 마리 중심으로 배당은 돌아갑니다. 여기에 이제 뭐 4번의 원스타, 5번의 참사랑, 8번의 금은 그림자 이런 말들이 이제 골고루 지금 잡혀 있는 구도가 되겠는데요. 이것도 조금은 장담은 못해요. 지난번에 같이 뛰었던 수직비상 참사랑 금은 그림자가 그렇게 만만한 말은 아니라는 거. 특히 금은 그림자가 최근에 좀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능력이 완전히 처지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5번의 참사랑이 지난번에 특별 레이스에서 김다영 기수가 경주 전개를 잘못 풀어서 그렇지 이번에는 천적백이란 말이죠. 그 참사랑 같은 경우는 직선이 긴 1600에서는 충분히 지난번 경주에서도 7월 31일 레이스에서도 거의 뭐 여유 있는 당시 2착을 따냈던 그런 말인 만큼 참사랑이 저는 이번 경주에서 충분히 복성식 내지는 뭐 쌍거리까지도 일단은 갈 수가 있지 않느냐 그 느낌도 있거든요. 그래서 명인주는 어쨌든 뭐 이번 7번의 그 뻔한 구도로 대길로 가는 승부보다는 뭐 지금 그 4번, 5번, 8번 이런 말들을 땡기 말들을 견제가 되는 말이거든요. 그 중에서 저는 5번의 참사랑을 과연 복으로 엮을지 아니면 삼복을 엮을지 삼복으로 엮어갈지 단계를 이제 현장 상황을 봐야겠습니다만 참사랑을 중심으로 한 승부는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자, 신승훈의 제주 교차 레이스 분석 여기까지고요. 저는 현장에서 정말 또 기가 막힌 막건으로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